저희가 준비한 두 주제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정말 해경을 압박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 우상호 의원님, 당신은 북한 의원입니까? 아들의 손편지 내용까지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꼭꼭 씹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핵심 주장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9월 21일에 서면 보고를 받고도 3시간 동안 뭐 했나? 두 번째, 국가가 월북으로 단정한 건 직권남용 아닌가? 뭐 이 부분일 텐데요. 유족들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압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해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해경의 발표가 바뀐 걸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이 꽤 거센데 조수진 의원님 오늘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 실제 현장에서는 월북 발표에 좀 난색을 표하니까 담당 해경 발표자를 교체해서 강행한 거 아니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다음에 5일 뒤에는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발표자가 교체되고 이게 당시 청와대 압박 아니냐. 뭐 이런 야당 아니죠.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20년 9월 20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를 했던 분 인천해양경찰서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만 했고 이 자진 월북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렸다. 이런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로 든 것이 닷새 뒤에는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국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좀 더 굉장히 치고 나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월북에 무게를 두라고 누군가가 지시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죠. 조 의원님도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월북으로 보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단정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컸고요. 또 그래서 유족 같은 경우에는 월북을 공작했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경 내부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여러 차례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이었던 윤성현 국장이 발표 3개월 뒤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 당시 수사과장 총경으로 승진, 당시 수사팀장은 경정으로 승진을 했다. 이런 줄줄이 승진한 것들이 청와대의 압박 얘기를 좀 들어줘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한 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복희영 대변인 이것 뭐 단순히 우연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특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의혹이 사실이 될 텐데 예. 아마도 이 보직 경로가 다음번 정기 인사 때 승진 케이스에 있는 이런 분들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일반 승진 인사 때 진행된 거면 보직 경로를 타고 정상적으로 승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그 NLL 포기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간의 관계에서 NLL을 포기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정치 발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애매모호하게 그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는데요.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때 2012년도에 이걸 앞두고 김무성 씨 뭐 등이 김무성 전 대표요. 뭐이저 공개를 해서 정청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 문제 또한 우리 국가에 어떤 그 이익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국회의 정보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보고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개하자라고 하면 공개하겠다. 예. 국민의힘에서 협조만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이익이 될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될지는 여권인 국민의힘에서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래서 정보가 공개돼서 안보 위기가 있을 때는 오롯이 여당 책임이다 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당? 왜냐하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차 발표 때는 추정해서 그다음에 5일 후에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 사실 이제 국정원 출신인데 정보 분석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석관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예.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미 그 정보 전략 자산의 공유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유력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민트 아니겠습니까? 휴민트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정말로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조작한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정치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정보 분석관들이 그 월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속에서 월북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정보가 농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저는 한 감청 말씀만 정보 좀- 잠시만요. 그 감청 정보 관련해서는 당시 하태경 의원이 군 당국에 질문했을 때 북한군끼리 한 대화를 월북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서 자진 월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당시에 문제 제기도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익과 민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권의 어떤 어젠다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무려 9번이나 각종 조사를 했죠?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늘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익과 민생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국익과 민생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예. 국익과 민생 문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를 열자는 겁니다. 분리해야죠. 예,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다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다 할 수 있다. 그 내용 뒤에 또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예. 라는 것인데 저는 그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예. 최초로 사과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월북의 의도가 있든 없든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예.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예. 유일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 이전에 금강산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 예. 북에서 사과 안 했습니다. 사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돌이켜 보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월북 조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추론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메시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이제 검찰에 고발될 경우에 직접 수사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고발이 됐었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특별 수사팀까지 검수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뭐 이런 얘기까지 검찰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참 사과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참 사과 한마디.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인용을 해서 딴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 인용을 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사과했다.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2번이나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연비어 사건 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오토 연비어가 북한에서 고문당해서 미국 와서 숨졌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는 오토 연비어법을 발의해서 미국에 있는 또 이 내에 있는 모든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미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월북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서 사살되고 소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났다? 자, 박광자 씨는 사과 못 받는데 우리는 받아내서 대단하다? 그 이후에는요. 그 가족들한테 사과했습니까? 그 가족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이야기 김정은이 한마디로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그렇게 죽었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 직접 하지도 않고 딴 사람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한마디 하는 걸 그거를 뭘 대단하다고 지금 사과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기를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 지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다른 미국에서 제가 오토원비어 사건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라. 오토원비어 사건이라면 북한에 억류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분 네, 미국인 그렇죠. 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주일 대표님, 한동훈 장관 뭐 물론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검찰 수사도 될 수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 뭐 강제 수사까지 된다면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고등법원장이 보기에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공개할 범위를 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여야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내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